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오후 6시 17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 볼 때 40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저희가 앞선 인트로 녹음에서 준서이가 이제 자기가 클린스만 네. 감전 행동을 해가지고. 네. 돌발 행동. 다시 이제 녹음을 시작했어요. 좀 해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녹음을 안 오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이 또 만우절이라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안녕하세요 클린스마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반응이 진짜 이렇게 방송하면 안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면 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도 늦었잖아요. 너무 이르잖아요, 지금은. 셋불도 당긴 김에 빼라고 빨리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황 얘기도 했었죠. 나우가 연극을 보러 갔다고 했죠. 네,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어떤 거 보셨죠? 지난 3월 23일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연극 극단 영동극장에서 만선이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찰만자의 어부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어. 햇사람들 얘기입니다. 스포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쵸. 내용을 다 스포할 수 없지만 줄거리 정도는 짧게 인트로 정도. 그 뱃사람이 가난해요. 그래서 배를 뺏겼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고난에 처하는 이야기. 그런 희곡을 기반으로 연극은 만들어지니까 아. 좋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무대 자리가- 바라면서? 배우들이랑 아이 컨택이 됐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거기서 비를 뿌려주는데 물도 살짝 맞았습니다. 4D네요, 4D. 네, 4D. 그래서 재밌게 보셨나요? 네, 나름 괜찮았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혹시 뭐 주말에도 재밌는 일 있으셨던 분 있을까요? 축구를 안 보니까 좀 다른 생활도 평소에는 이제 주말에 새벽에 축구만 보니까 다른 생활을 못 한다 해도 이제 축구가 없었으니까 혹시 뭐 재밌는 일이거나 특별한 일 같은 거 없었을까요? 취업 준비하시는 승훈이 형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말에 공부를 했죠. 인터넷 강의를 좀 보면서 준비를 한다고. 안타깝네요. 왜 우죠? 재미없었어요. 본인은 재밌는 삶을 살았나요? 그쵸. 저가 연극 보고 온 거 아닐까요? 주말에 뭐 했을까요? 왜 저희한테? 본인이 주말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나요, 혹시? 네. 원래 다 기억하시나요? 주말은 주말은-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래요? 바로 어제랑 엊그제인데.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좀 축구에서 벗어나서 현실 좀 사세요, 여러분. 네. 바로 첫 번째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국가대표팀 콜롬비아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취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쟁거리도 소개를 했고 앞으로 클린스만 호에 대한 예상이랑 뭐 평가 이런 것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3월 A매치 기간에 처음 선보이는 클린스만 호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3월 24일 울산에서 첫 경기를 펼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클린스만에 대해 얘기했을 때는 클린스만만 발표해가지고 저희가 뭐 김도훈 그 감독이 뭐 들어온다 뭐 이런 루머 같은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확정된 사단을 또 먼저 볼게요. 일단 먼저 수석 코치로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국적으로 브레멘 레전드라고 하고요. 미국 대표팀에서 클린스만과 같이 활약했고 뭐 이스라엘 대표팀, 오스트리아 클럽팀 감독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 코치 중에서는 역대급이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다음에 코치로는 이제 파울로 스트링가라 해서 인테르 당시 클린스만 동료. 이분 역시 미국 대표팀 코치의 뭐 하브리그, 세리에 하브리그 경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골키퍼 코치였죠. 안드레아스 쾌프케, 소속 레전드 골키퍼 출신이고 독일 대표팀에서 2004년부터 21년까지 골키퍼 코치로 활동하면서 뭐 칸, 레만, 노이어, 테어슈테겐 등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코치로 베르너 루이타르트라는 분이 왔고요. 이분 역시 테니스 국가대표팀에서 시작해서 위넨 샬케, 볼프스 등 이제 유수의 분데스리가 클럽에서 피지컬 코치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외국 코치들 어떻게 보셨나요, 서원님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데리고 오지 않았나. 좀 우려했던 게 그 클린스만이 아무래도 감독을 오래 하셔가지고 과연 자기 입맛에 맞는 코치들 데리고 올 수 있을까였는데 수석 코치에 대한 평가도 좋고 해서 생각보다 잘 데려왔다 생각합니다. 저는 좀 놀랐던 게 쾌프케가 진짜 놀랐어요. 아무래도 독일 국가대표팀 코치랑 좀 공인된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성했던 제자들도 워낙에 또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또
워낙에 김승규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또 골키퍼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2번, 3번 골키퍼들도 충분히 이 쾌프케 코치가 있는 동안에는 뽑히게 된다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헤어축구 코치도 코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사단 자체가 꾸려졌다는 거. 처음 선임될 때 아까 승현이가 말했듯이 뭐 사단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그 다음에 워낙 클린스만의 지도력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뭐 클린스만의 지도력은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코치진이 꾸려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로 전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선수들의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치진으로서는 일단 보완이 확실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처음에 선임됐을 때도 왜 선임했냐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기자회견도 깔끔했고 그리고 코치진도 뭐 생각보다 커리어도 괜찮고 평가도 좋았다. 코치는 확실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두리가 이제 포함되냐 안 되냐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고문이긴 했지만 뭐 어쨌든 포함되긴 했죠.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예상되긴 했지만 뭐 기술 고문이니까 얼마나 좀 영향을 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한국 코치들도 마이클 킴 해가지고 이제 벤투 감독님에도 코치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차두리, 이제 FC 서울 유스 강화실장이 이제 기술 고문으로 겸직하면서 다 선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마이클 킴, 차두리가 이제 국내 상주를 하고요. 4명의 해외 코치가 각자 자기 집에 살고 해외 유럽파를 뭐 관전, 뭐 경기력 점검, 현지 관리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코치 뭐 상주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봤을 때는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바로 3월 A매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소집 명단은 크게 뭐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제 소집했던 월드컵 명단의 99% 정도 흡사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뭐 차이점을 좀 찾자면 오연규 선수가 정식 발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상으로 윤종규 선수와 홍철 선수가 빠졌고 대체로 이기재 선수가 들어왔고요. 황희찬 선수 역시 부상으로 낙마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콜롬비아전에서 김진수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해서 서령우 선수가 대체 발탁됐습니다. 이제 저희 팟캐스트에 서령우 선수 팬이 있죠. 네. 네, 서령우 개인 팬입니다. 서령우 대체 발탁 어떻게 보셨죠? 워낙 지금 리그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사실 김진수보다 잘했거든요. 이기재보다도 잘했고 윤종규보다도 잘했고 그래서 전 서령우가 원래 그냥 미리 뽑혔어야 되지 않나. 아, 첫 명단에. 너무 잘했으니까 리그에서. 근데 저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황선홍호가 이번에 또 친선 경기를 했잖아요. 친선 대회를 했는데 U23 거기에 만약에 이태석이 안 갔다면은 서령호 대신 이태석이 발탁이 됐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서령호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너무 FC서울 팬적인 추측인가요? 네, 너무. 근데 지금 서울이 2등이죠? 2등입니다. 그리고 이태석 선수가 워낙 지금 잘하고 있고 핫한 메모리라서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일단 첫 경기 콜롬비아와 결과적으로는 2대1로 비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골 넣고요. 하메스랑 호레 카라스칼한테 이제 골을 먹히면서 2대2로 비기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경기를 좀 끊어서 봤어요. 네. 왜냐면은 분석을 위해서. 뭐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는 뭐 전반전 경기력 뭐 이런 거 다 차차하고 일단은 확실히 손흥민 활용이 좀 좋아졌다. 저는 벤투가 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 손흥민이 중앙에 올 때도 있고 측면에 설 때도 있고 투톱에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 자리 설 때도 있었는데 저는 뭔가 벤투가 너무 손흥민을 3선부터 1선까지를 좀 포괄하는 좀 빌드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뽀른발을 해주는 플레이메이커로 좀 생각을 한다고 이제 봤었는데 확실히 클린스만은 이번에 뭐 포메이션도 4-2-2-2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손흥민을 공격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조금 이제 사견이지만 아무래도 손흥민이 독일에서 좀 뛰었다 보니까 클린스만의 조금 독일 축구 스타일이랑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손흥민 골은 전 둘 다 좋았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았고 대신에 진짜 아쉬운 건 후반전에 너무 빠르게 2골을 먹혔다는 거 그리고 과정도 좀 아쉬웠다. 먹히는 게 뭐 원더골이라거나 아니면 콜롬비아가 너무 빌드업을 잘해서 이건 진짜 못 막은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골이 아니라 좀 실수해서 유발된 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많았고 너무 이제 하프라인을 넘어가기도 전에 특히 두 번째 골은 턴오버가 돼서 먹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저는 조금 수비적인 부분에서 뭐 김진수 부상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아직은 진짜 부임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평가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특히 또 이번 A매치는 홈에서 하니까 약간 월드컵 그 16강을 축하하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죠. 명단도 거의 똑같고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 그냥 제가 느낀 점은 벤투호를 기본으로 하지만
약간 후방에서의 빌드업보다는 좀 더 빨리 압박하고 침투를 더 많이 지시하지 않았을까. 침투하는 장면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준석이 말한 거랑 비슷하게 마음에 들었던 건 손흥민의 활용법. 저는 한국 국대 감독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손흥민을 어떻게 잘 써먹을 수 있느냐. 이런 그 A급 스타 선수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근데 후반에 골 먹힌 거는 제 생각엔 압박도 많이 하고 전반부터 좀 빡세게 체력을 몰았어서 수비 복귀가 늦어지고 후반에는 좀 미드 간격도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점이 나타난 게 아닐까. 근데 또 이제 그 체력 코치로 오신 분이 경력도 괜찮고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좀 더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경기를 좀 더 봐야 된다. 저도 전체적으로 월드컵하고 비슷하긴 했어요. 이제 월드컵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본 선수가 황인범 선수였는데 이 경기에서도 뭐 피지컬은 조금 아쉬워도 여전히 확실히 잘한다. 그런 게 느껴졌고, 그리고 월드컵하고 달라졌던 거는 계속 언급했지만 손흥민. 첫 골은 약간 실수로 준 감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이제 이번 시즌 좀 폼이 좀 아쉽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전반전만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좀 아쉬웠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이건 경기 외적인 부분이긴 한데 사실 뭐 작년에 월드컵 직전이기고 하니까 저는 국내에서만 하는 평가전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해외 원정 경기를 좀 늘려서 저는 조금 해외에 나갔을 때 경기력 같은 것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조금 출장거리를 갔을 때 특히 K리그 선수들이 해외로 갔을 때 컨디션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평가전을 통해서 연습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현이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명단 자체가 월드컵 명단이고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 변화 없었다는 것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 칭찬해야 될 점이라고 보는 게 또 감독이 바뀌었으면 아예 뭐 기조가 달라진다거나 또 감독 자존심상 옛날에 했던 거를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남이 했던 거를 그대로 뭐 따라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코치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명단도 그렇고 인터뷰에서 하는 말도 그렇고 방향성 자체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던 그 기조를 좀 따라가는 느낌이라서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경기 결과 자체가 콜롬비아가 항상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좀 만만한 느낌도 있고 얘네들 몸값이 싸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지만은 어쨌든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거든요. 뭐 세대 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뭐 하메스 선수도 골을 넣었고 팔커 선수도 나오기도 했고 좋은 선수들이 뭐 있고 해서 경기 결과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기대가 되는 옛날에 있던 우려를 뭐 싹 가시게 하는 그런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될 만한 여지는 남겨둔 것 같아서 그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죠. 지금 이제 3월이고 엄청나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뭐 클린스만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출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오영규 선수도 이제 좀 뛰었습니다. 꽤. 지금은 조규성 선수가 뭐 이따가 K리그 코너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은 K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그 월드컵에 있던 활약만큼. 그 상무 때만큼 전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좀 공격수가 조규성보다 오영규가 낫지 않냐라는 여론도 있었던 것 같고 황의조 선수는 아예 출전도 안 되면서 이제 황의조 선수는 좀 밀려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스트라이커 자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 것처럼 그냥 조규성과 오형규가 경쟁하지 않을. 아무래도 좀 더 젊은 자원이기도 하고 또 월드컵까지 보려면 3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생각하면 둘을 경쟁시키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오영규 선수가 군 문제 해결하고 지금 셀틱에서 골도 많이 한 4골 정도 넣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황의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가대표팀에 좋은 선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향후 오현구가 다음 월드컵까지 봤을 때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엄청나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저도 뭐 조규성의 폼이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것도 있고 사실 툴 자체가 워낙에 많은 선수인데다가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황의조 선수의 장점은 한창 이제 뭐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쯤에 2018년에 잘할 때 보면 결정력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저게 들어가? 라는 각도에서 이제 막 몸을 거의 비틀면서 때리는 슈팅이 막 강하게 꽂히고. 근데 저는 그런 이제 골을 넣는 능력 같은 것들이 보르도를 나오면서 조금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황의조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계속 뭐
두 번째 스트라이커나 세 번째 스트라이커 정도로 있다가 아마 오영규가 좀 더 올라오고 새로운 자원이 발굴될 때쯤이면 황의조는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황의조는 이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국대 커리어가요? 네, 나이를 고려했을 때 황의조를 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규성과 오영규를 비교할 때 오영규가 지금은 저는 한 체급 더 높다, 오영규가. 또 체급인가요? 네. 일단 팀도 유럽에 있고. 네, 팀도 일단 훨씬 유럽에 있고, 현재 폼도 좋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너무 다양해요. 어떤 용도가 있죠? 앞에서 많이 뛰어주는 역할도 시킬 수도 있고, 경합해주는 역할도 시킬 수 있고. 네. 그에 비해 조규성은 오영규 조규성도 둘 다 둘 되죠. 다 되지만 네. 둘 다 오영규에 비해서 저는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너무 느려요. 그리고 저도 약간 기대하는 게 더 발전 가능성은 오영규가 더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또 오영규가 아니더라도 조규성, 오영규 둘 다 국대에 앞으로 아마 많이 뽑히게 될 건데 또 감독이 정말 스타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까 그쵸. 거기서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영규가 또 발밑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충분히 진짜 만약에 육각형급으로 성장을 한다면 국가대표팀에서 엄청나게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격수는 약간 그런 깡도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막 부딪히고 안 될 것 같은 각도 슈팅 몇 개 때려보고 그러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약간 호전성도 필요하다. 호전성? 네, 공격수는 특히 9번은. 그쵸. 그걸 잘하는 게 해리케인이잖아요. 그쵸. 해리케인이잖아요. 해리케인도 뭐. 그죠. 해리케인 사실 뭐 토트넘에서 보면 뭐 저기서 때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꽂히면 원더골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0점 조절하면서 본인의 템포를 찾으면 또 이제 결정력도 많이 발휘하는 선수니까 충분히 공감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투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썼던 명단과 살짝 다른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트백 김태환 선수가 김문환 선수 대신 나왔어요. 뭐 김태환 선수가 이번 시즌 폼이 워낙 좋기도 하고 한데 김태환 선수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클린스만의 스타일이든 독일 축구의 스타일이든 거기서 기인하는 것 같은데 워낙 김문환은 안쪽에서 빌드업을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선수였고 사실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도 김문환이 그렇게 막 공을 잘 벌고 들어가서 끝까지 가서 막 크로스 올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종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김태환 같은 선수는 일단 터프하고 그 다음에 워낙에 또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뭐 치달이라고 하죠. 이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어쨌든 측면에서의 공간을 좀 허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태환을 좀 써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풀백 자리는 그래도 여러 번 실험은 해볼 거다. 특히 요즘 한 뭐 4월, 5월, 6월 A매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우영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벤투 감독도 정우영 선수를 선발로 쓴 적이 있죠. A매치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자구형이요? 네. 큰형. 큰 형은 다 쓰죠. 그러니까. 정우영은 안 쓰면 안 되죠. 네. 근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 큰 정우영 선수의 대체도 구해야 될 텐데. 그게 가장 나이가 생각하지 많기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손준호 선수 뭐 그 자리에 가능도 하고 아니면 지금 울산의 박용호 선수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둘 다 너무 좀. 원두제는 어떤가요? 원두제. 원두재 선수는 이제 경기를 좀 열심히 뛰어야죠. 현재 이제 상무에 있고 그래서 그 자리도 이제 좀 시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작은 정우영 선수는 경기를 출전 기회를 좀 더 팀에서 많이 받으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엔 약간 경쟁이 작년 같지 살짝 않다? 밀리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정우영 포지션 자체가 저는 공격형 미드필더라 봐야 될 것 같아서 윙어라기보다 굳이 거기 쓰는 게 나을 거다. 근데 작년엔 사실 그 메짤라 자리에서 좀 잘했잖아요. 네. 거기서 좀 이제 볼을 운만이라는 전진성을 이용해서 좀 후반에 들어와서 조커 역할을 해줬는데 이번엔 완전히 그냥 측면에 네, 왼쪽 그렇죠. 측면에 나오다 보니까 그때 뛸 만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선발로 출전을 하다 보니 이제 뭐 후반에 체력 떨어졌을 때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뭐 균열을 낸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초반부터 뭐 콜롬비아도 압박을 하니까 그런 것도 견뎌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4둘둘둘이면 중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배급적인 측면에서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점들에서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온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완전 퍼스트로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클린스만이. 그다음에 이번 경기는 이제 콜롬비아가 또 지각을 하면서 좀 지연이 됐었죠. 예. 지금 한국 상대로 콜롬비아가 2연패 저가하고 자국 여론이 좀 안 좋다고 해요. 돈 받으러 져주러 간다. 뭐 이런 좀 의식이 있다고 해요. 콜롬비아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랬는데 간신히 뭐 화면패는 면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전반전에서는 압도를 했는데 후반전에는 오히려 좀 골도 먹히고 하면서 그런 좀 아쉽게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3월 28일 내일 열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우루과이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루과이가 일본과는 1대1로 무승부를 하고 왔습니다. 발베르데 네. 득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이 디에고 알론소가 경질이 됐죠. 아, 그러면서 이제 마르셀로 브롤리라는 U20 대표팀 감독님이 이제 온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 좀 또 판가름이 날 것 같은 게 어쨌든 스쿼드 비슷하게 이제 우루과이를 4개월 안에 2번 정도 만나는 건데 감독이 다르다. 이 점에서 어떤 경기력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또 여론이 좀 들끓지 않을까 뭐 이런 경기를 좀 예상을 해보는데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도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에 콜롬비아전을 봤을 때 뭐 한국도 감독이 바뀌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전력이나 전술이 완전히 엉망이 된 것도 아니었고 뭐 우루과이도 저는 솔직히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큰 변화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뭐 0대0이나 1대1 정도로 무승부. 저는 이제 원래 그 부상 같은 여러 소식들이 나오기 전에는 진다고 봤어요. 아, 우루과이한테 한국이 진다. 근데 음. 일단 지금 벤탄쿠르 부상이고요. 네. 유네스도 안 왔잖아요. 저게 부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르오도 국대에서 이제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 데아라스케타인가요? 네, 네. 이오리한테 가서 네, 아라스카이. 그 데아라스카이타 그 선수도 이제 부상을 못 왔고 저는 좀 손실이 커서 저는 비기거나 이긴다. 오. 저는 비겨도 대등하게 비기고 이기면 두 골 차 정도로는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풀전력으로 왔다 하면 전 졌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력이 좀 떨어졌고 한국의 첫 경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령우 선수 선발 가능할까요? 한 번만 진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재보다 낫지 않나 싶어서. 이기재 선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수비적으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어서. 그렇다면 설령우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한번 이기재도 별로 안 좋았고 김진수는 다쳤으니까 한번 써볼만 실험 하다. 삼아 그쵸. 써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써봤으면 좋겠네요, 설령우. 네. 그렇게 해서 국가대표팀 콜롬비아전 리뷰와 우루과이전 예측까지 가볍게 해봤고요. 우루과이전 끝나고 금요일날 우루과이전도 이것과 비슷하게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너 여기까지 해보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해외 축구도 이제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해축 이슈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한 경기들보다 더 큰 이슈가 해축구에서 터졌습니다. 두 개가 터졌는데요. 두 뉴스 모두 감독 관련 뉴스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나겔스만 얘기입니다. 나겔스만이 경질이 되고 투엘 감독이 미넨 새로운 감독으로 오피셜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24일 크리스마스네요. 3월 3월이요. 얼마 전. 왜 그러세요? 3월 24일 딱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빌트 독점 속보를 봤습니다. 를 번역한 네이버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트위터를 좀 찾아봤는데 그 후에 이제 로마노 역시 컨펌을 내줬고요. 그 후에 이제 미넨 유력 기자들이 뭐 풀크라던가 플라텐버거 같은 기자들이 이제 로마노를 언급하면서 맞다 이러면서 확신을 줬습니다. 이제 나겔스만은 스키를 타고 있다가 경질 소식을 들었다고 하고요. 또 스키네요. 스키를 되게 좋아하네요, 독일 사람들.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넨은 이제 경기력이 안 풀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나겔스만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이제 나겔스만이 이제 여자친구와도 결별을 했다. 오. 아, 그쵸. 그게 기자죠, 빌트에 여자친구. 나왔죠.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는 12시간 만에 직장과 연인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잠깐 재밌어갖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나이가 몇 살인데 여자친구예요? 30대예요, 30대. 네, 87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뭔 상관입니까, 여자친구에? 아니 그래도 결혼 안 하셨나 해서. 아. 87년생이시면 87이면 메시 친구죠. 한국 나이로는 이제 37이고 아. 거기선 35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투엘도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 안 했어요?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어요. 아. 긱스도 지금 여자친구랑 축구 보러 다니는. 장모님 아니고? 장모님이 이제 루머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네. 거짓이죠? 네. 그럼 와이프 처제죠, 동생이에요. 처제. 처제는 진실이에요. 우와 씨. 대단한 이혼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리그에서 도르트문트에게 뒤처지고 레버쿠젠에게 패한 경기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투엘이 갑자기 뭐 스페인어를 배운다. 네. 뭐 콘테가 잘릴 만한 인터뷰를 하고 막 토트넘이랑도 링크가 나면서
투엘이 빨리 매물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이를 경계해서 바이언이 이제 진지하게 접근을 했고요. 투엘의 고향이 바이에른주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도 미넨이고 가족들 뭐 두 딸도 지금 미넨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경력을 이어가고 싶었던 투엘이 미넨의 진지한 접근으로 인해 마음을 돌렸고 미넨 감독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질 이유를 뭐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을 제가 좀 봤는데 가장 많은 얘기 나왔던 게 일단 레버쿠젠 패배. 가장 직접적인 건 레버쿠젠 패배입니다. 1등도 뺏겼으니까. 1등을 뺏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근데 같아요. 그 경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억까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합니다. 경질이 역집니다. 뭐 이따 저의 개인적인 감정도 이따가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불규칙한 퍼포먼스. 뭐 챔스에서는 좋았는데 리그에서는 바로 지고 뭐 이런 불규칙한 퍼포먼스. 그리고 옛날에 뭐 안 좋았을 때도 한창 있었으니까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했다고 보고요. 현재 보드지는 이번 시즌 트래블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겔스만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경질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추가로 선수단 장악 실패, 그리고 선수들의 나겔스만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선수단은 나겔스만이 자신들을 본인의 전술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의 퀄리티를 살려주기를 원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 이후 경기 퀄리티가 훨씬 나아졌고 후반기 퍼포먼스가 하락했다. 뭐 여러 이유들을 기사에서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뭐 빌트 기사입니다. 이것도 뭐 찌라시 같긴 한데 얘기를 해보자면 선수단 내에서도 반대파와 찬성파가 있었다고 해요. 나겔스만에 대해서. 아, 딱 지금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기사. 그 반대파가 이제 노이어, 울라이, 뭐 이건 옛날에 언급했지만 그 노이어의 정신적 지주 코치 사건 이후로 이제 네. 뭐 당연히 싫어했을 텐데 그것 말고도 이제 그나브리, 사네, 마네, 칸셀루, 무시알라. 칸셀? 무시알라는 솔직히 나겔스만이 키웠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죠? 아, 그렇죠. 무시알라가 살짝 좀 의외다.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브리, 사네, 마네는 나겔스만 경질 1순위예요. 원인 1순위. 그렇죠. 의견 낼 자격이 없는데. 그쵸. 반대파 설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의견을 냈고 칸셀루는 사람인가? 칸셀로는 몇 번 봤다고? 며칠 만났다고. 그게 제가 되게 열받았어요. 몇 번 봤다고 그 반대까지 하나. 이제 중립의 밀러였고요. 이제 찬성파가 이제 김미, 고레츠카, 데리트, 우파메카노, 파바르. 잘하는 애들만. 아, 뒤에 쪽이네요, 다. 네. 폼 좋고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나겔스만의 수비가 칭찬을 많이 받았기 네. 때문에 그거 힘입어서 뭐 파바르까지 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의견 들어보기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의견을 얘기해보자면, 퍼거슨이나 벵거 같이 이제 훌륭한 감독은 한 클럽에서 꾸준히 머물면서 팀과 함께 이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식을 좀 지향하고, 이제 최근에 펩이나 무리뉴 같이 세계 최고의 감독들이 이동을 자주 하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좀 안타까워서 어렸을 때부터 미넨 팬이었고 87년생으로 너무 젊고 유망한 이 나겔스만이 왔을 때 좀 반대를 했어요, 저는. 어차피 이 감독은 언젠가는 미넨 감독일 텐데 그때 와서 좀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땡겨 쓰는 게 아닌가. 너무 빨리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아쉬웠거든요. 그랬는데 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감독 철학 때문에 좀 미넨이 나겔스만과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행을 했으면 좋겠고 당장 아니고 수년 뒤에 좀 더 경력이 쌓인 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일찍 온 이상 좀 더 오래 미넨이랑 함께 했으면 했는데 2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 게 되게 아쉽습니다. 솔직히 관계가 이제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스키 타다가 그건 좀 웃긴 에피소드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갈리고 잘 잘랐다 아니면 잘못 경질했다 이런 의견이 갈릴 정도면은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겔스만 자체가 미넨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팬이었다 해도 그런 점에서 나겔스만 복귀를 저는 좀 바라고 있는데 당장 복귀가 아니라 수년 뒤에 복귀를 좀 바라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나겔스만 경질 사태를 보면서 좀 했던 반성이 하나 있는 게 제가 미넨 팬이 진심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죠? 왜냐하면은 대다수의 팬들은 경질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팬들의 생각은 나겔스만 그냥 대책 없이 잘랐으면은 그냥 별로였을 텐데 그 대체제가 투엘이라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본 것 같은데 저는 투엘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드진 생각처럼 오히려 트래블에 더 적합하고
우승을 더 들어줄 거라고 확신은 하고 있는데 투엘의 보드진과의 불화는 이제 변수가 아니죠. 상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메가 클럽 중에서 가장 보드진의 미디어 노출이 많고 큰 영향력을 구사하고 경직된 구단이 미넨이라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싸울 것이다. 1, 2년 내에 싸울 것이다. 펩 이후에 3년 버틴 감독이었거든요. 모두 3년 전에 잘렸는데 그렇게 나갈 것이면 굳이 나겔슨과 오래 동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성적을 내지만 그 다음엔 또 다른 감독을 금방 구해야 되는 게 되게 아쉬운데 그래서 뭐 결론은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결과는 아니고 나중에라도 나겔스만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타이밍은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리그 성적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챔스에서 파리를 합산 스코어 3대 0으로 잡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후임이 투엘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넨 같은 팀은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팀은 매년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나겔스만을 보면서 장래가 더 좋은 감독이지 지금 현재로 솔직히 보드진처럼 트래블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엘이라면 투엘이 어떤 전술이든 좀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우승에 도전하는 건 잘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역시 변수는 불화. 저도 25년까지 계약인데 24년에는 무조건 한번 싸우지 않을까. 내년은 여름에도 싸울 거예요. 그게 24년인데. 벌써. 그쵸. 저는 24년에 저는 빠르네. 한 번은 무조건 싸운다. 1월이든 12월이든 25년 되기 전에 무조건 한 번 싸운다. 그래서 솔직히 계약 기간을 다 채울지도 잘 모르겠고 연장도 정말 쉽지 않다. 투의 성격상. 그 점은 확실히 변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밀러랑 무시알라한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왜죠?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은요, 먼저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밀러는 중립이었습니다.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밀러가 최악입니다. 밀러가 고참인데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일단 그것도 있고, 그 행동 자체는 자기는 욕먹기 싫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딱 놓고 봤을 때, 나겔스만 자르는 게 맞나 안 맞나 했을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무시알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발굴하고 키워준 사람의 등을 친 거고, 밀러 같은 경우에는 팀의 리더란 사람이 당연히 아닌 상황에서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만 살려는 모습을 보여준 게 최악입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서 자기가 살려고 한 거죠? 자긴 욕먹기 싫다는 거잖아. 여기 끼기도 싫고. 그냥 저기 별 끼기도 생각이 싫고.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게 팀 리더입니까 그러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고. 여기 끼기도 싫고 저기 끼기도 싫은 게 아니라 이게 뭐 선수들 사이에 공공연한 화제였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선수들 개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리더잖아요. 팀이 뭐예요? 팀이 그 개개인의 생각 다 들어줄 거면 그건 팀이 아니에요. 팀을 하나로 나가는 게 팀이죠. 뭐 홍명 뭔 줄 알았습니다.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네. 근데 이제 요즘 MZ세대들, 특히 무시알라 같은 MZ세대는 아무리 다독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무시알라가 잘못한 거잖아요. 무시알라가 잘못한 거죠. 그냥 무시알라의 잘못을 밀러까지 억지로 끌고 오지 마라. 끌고 오는 건 너무한 방법이다.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하는 게 큰 사람의 덕목인데. 근데 저는 약간 나오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 선수단이 대놓고 이제 나겔스만을 경질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로 토론을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립을 지켰다는 걸로 무조건 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공개적으로 좀 입장이 만약에 나왔다면 사실 리더라면 어느 정도 말을 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저희가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애매한 감은 있지만 뭐 중립이 솔직히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피하려는 모습?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점 역시도 보드진이 잘못을 했다. 이게 뭐 예견된 얘기였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87년생이에요. 나겔스만이. 팀 리더 중에 한 명이 노이어가 86입니다. 그쵸. 노이어 아직 현역이고 베스트 11에 꼭 꼽히는 선수잖아요. 그 선수보다 더 어려요. 밀러 역시 지금 나이를 보면은 89, 레반도프스키. 당시에 있었죠. 레반도프스키와도 트러블이 좀 있었지만. 레반도프스키 88. 다 동년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감독을 처음 선임했을 때 예견됐던 문제가 그쵸. 선수단 장악이 실패하면 어쩌냐. 그리고 경직되고 보수적인 미넨에서 약간 감독이 화제가 되면 어쩌냐.
이런 점이 모두 우려점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결국 드러나면서 좀 아쉽게 경질이 된 거죠. 밀러를 탓할 건 아니고 이 사네만의 근합을 얘네는 세월간이. 걔는 그냥 반대 팔아 봐야죠. 뭐 어떻겠어요. 지들이 못해놓고 걔네를 나겔스만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칸셀로도 이제 나오다가 자기 안 쓰니까 반대된 게 아닌가. 걔는 뭐예요? 아니, 발셀로 성격이 특이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미친 사람 같아 걔는. 그래서 나겔스만 저는 근데 그 다 공통적인 의견으로 투엘이 오래가진 않을 것 같다. 무조건 보드진과 마찰이 있을 건데 저는 그 계약 기간 사실 다 못 채울 것 같고 최대한 맥스가 이 계약 기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윈헨이라는 클럽은 좀 다른 EPL 구단이랑 다르게 리빌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사온다? 예? 어차피 사온다. 아니, 독일 분데스에서 특히 그리고 독일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윈헨에 대한 그 명성이 너무 높다. PL 클럽은 솔직히 뭐 맨유는 한번 힘든 타이밍도 있었고 첼시도 지금 힘들고 한 번씩 힘들었다가 올라왔다 하잖아요. 근데 윈헨이 저는 리빌딩을 못해서 힘들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엘과 마찰이 있어서 싸우고 나가더라도 트래블 한 번 남는 게 더 이득이다. 근데 그 트래블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엘 감독이 제일 확률이 높을 거다. 그래서 저는 투엘 감독 선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을 잘 찾아야겠죠. 일단은 저는 이제 바르셀로나 팬 입장으로서 미네에 조금 고마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죠? 투엘이랑 레알 링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저희는 이제 그럴 바에 미넨 가라 라는 얘기가 많았고 이제 갔을 때 이제 미넨에게 박수를 치면서 어차피 미넨 만나서 지는데 뭐 투엘이든 나겔스만 있든 거기서 거기다 레알에만 안 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겔스만 링크가 또 레알이랑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겔스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하고 있었고 아니 누가 보면 나겔스만 이겨본 적 있는 것처럼 저는 얘기하시네요. 이길 수 있습니다. 나겔스만이 레알 이 스쿼드 맞는다? 전 이긴다고 봅니다. 미넨보다 약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이 상황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자면 나겔스만의 경질 이유는 전 100%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겔스만이 워낙에 좀 전술적으로 변화무쌍한 감독이고 그다음에 라이프치히에서도 되게 변칙적인 전술과 또 선수의 좀 특이한 활용 뭐 올모라던가 은쿵쿠라던가 베르너라던가 되게 조금 베르너를 뭐 측면에서부터 측면에 좀 놔둔다든지 이런 스타일로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혁신적인 전술을 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미넨 선임까지도 저는 뭐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술의 변화가 너무 많아서 이제 좀 고정적인 포지션이 좀 없다고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포백을 쓰다가 이제 3백으로 돌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스쿼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챔스에서는 이겼지만 어쨌든 리그 내에선 카운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러니까 투엘도 똑같이 변화무쌍한 스타일이지만 경력이 좀 적다 보니 그래서 저는 뭐 트래블에 적합하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투엘 입장에서 좀 독이 든 성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 아까 말한 그 세월관이 이제 미넨의 잔반들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망원을 누가 삽니까? 안 살 것 같아요. 제가 레알이어도 안 삽니다. 근데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투엘이? 근데 저는 뭐 투엘이 살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현재 미넨 스쿼드 중원 수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 윙백도 걱정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공격진에서도 어쨌든 밀러 무시하나 잘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개차반이어도 어느 정도 스쿼드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쿼드와 기대치 그리고 어쨌든 미넨의 리그 내에서의 위상과 투엘 개인의 감독의 어떤 레벨이 있잖아요. 중도 부임에서 첼시를 챔스 우승을 시켰다. 레알을 꺾고 맨시티를 꺾고 이런 이제 본인의 업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술가로서의 커리어가 있는데 저는 미넨에서 실패했을 때 그 후폭풍이 본인의 커리어로서도 굉장히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저는 투엘이 개인적으로 좀 쉬다가 중도 부임 말고 조금 확실한 상황에서 어딘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그러길 바랬었는데 미넨 중도 부임 그것도 챔스 8강까지 나겔스만이 만들어 놓고 간 상황에서 다음 성과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 플러스 이제 어쨌든 미넨도 세대 교체 타이밍이잖아요. 공격도 많이 팔아야 되고 세대 교체를 할 때 뭐 보드니가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미넨의 과도기라고 봐서 이제 앞으로의 향방이 좀 갈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투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투엘이 개인적으로 있는 자원에서 활용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새로운 걸 좀 만들어갔을 때 과연 이전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그게 확실치 않다고 봐서 미넨에서 감독이 실패했을 때 뭐 물론 바이에른에서 실패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리그 타이틀을 놓친다거나 포칼을 놓친다거나 이런 성과가 나왔을 때
본인 입장에서도 마이너스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위넨의 뭐 기조, 왜 투엘을 선임했고, 왜 나겔스만을 잘랐고, 이건 이해가 되지만, 투엘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중도 구입이란 리스크도 있고, 조금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었다. 그래도 독이 든 성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 독이 든 성배라고 했는데요. 지금 방금 키커 기사를 봤는데 네. 투엘이 원래 다음 주 화요일 토트넘과의 협상을 위해 런던을 올 계획이었대요. 젖될 뻔했네. 첼시 팬들도 그건 사실 그냥 독이잖아요. 그렇죠. 첼시 팬들도 사실 이제 투엘이 미넨으로 간 걸 되게 공허하거든요. 왜냐면 투엘이 보드진이랑 사이가 그냥 극악이니까 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아예 없고, 근데 또 프리미어리그 경쟁팀 감독으로 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이제 미넨이니까 뭐 만나더라도 어차피 챔스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베아를 잡고 뭐 미넨도 올라서 4강에서 뭐 투엘을 다시 보는 것도 좀 좋은 그림일 것 같고, 그리고 투엘이 또 인터뷰에서 첼시 코치 한 명을 데려가고 싶다고 인터뷰를 했던데, 그거는 좀 그렇고, 이제, 그거는 조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좋아했던 이제 맨디나 하베르츠, 오바메양을 다시 데려가는 건 어떨까? 그러면 진짜로 투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야, 갑자기. 아니 포터 데려올 때 브라이튼 코치는 뭐 두고 왔나요? 근데 첼시 코치도 한 명은 또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치 말고, 이제 본인이 좋아했던 이제 오바메양을 데려가라. 이제 본인이 데리고 올 때는 다 데리고 하고 다른 데서 나갈 때는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찬이 형 얘기해 좀 보태자면, 그건 독이잖아요, 그냥. 지금 아, 가서 그렇죠. 나간 명장이 몇입니까? 네. 그러니까 투엘에겐 선택권이 독 아니면 독이 든 성배일 네. 텐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독이 든 성배를 선택했을 그리고 것이다. 레알도 사실 부임 리스크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레알이 지금 스쿼드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은데 안첼로티가 뭐 운장이든 뭐 전술이 좋든 뭐든 일단은 챔스 따랐잖아요. 네. 트로피를 따기 때문에. 그러고 망해도 지금 욕먹는단 말이에요. 챔스 8강을 갔음에도. 근데 거기서 투엘이 레알에 갔다? 그러면 전 그것 자체 위넨보다 더 큰 리스크다. 왜냐면 지금 집도 미넨에 있고, 네. 그 다음에 본인 뭐 독일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미넨 적응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투엘도 굉장히 빡세고 규율을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단 장악 같은 건 저 충분히 잘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레알에 갔으면 레알이 또 말도 배워야 되고. 존심 센 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 네. 그리고 뭐 본인보다 커리어 좋은 선수도 많고, 그렇죠. 본인 감독 커리어보다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레알보다는 미넨이 나은데 미넨 자체도 쉽지 않은 부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담이 아예 없는 부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아까 그 가족 그런 것처럼 축구 외적인 것도 정말 개인으로 보면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넨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건 약간 제 뇌피셜인데, 위넨이 약간 선수단 장악이 힘들잖아요, 항상. 안첼로티도 못하고 온 게 미넨 선수단을 장악하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엔 그 독일, 특히 미넨 선수들이 전술적인 그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게 원하는 그게 있다. 아니 뭐 센터백 계속 나를 하고. 어디에 써라. 어떤 전술을 써라. 감독의 전술에 약간 킴미기 씨 아니야.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감독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약간 네. 그런 그래도 느낌. 약간 축구를 많이 안다. 히미, 파바르, 리카, 칸셀로 뭐 요런 네. 저는 옛날에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킴미가 포지션 변경을 원하는 것, 알라바도 그랬고 뭐 여러 선수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리그를 꽁으로 먹으니까 생기는 심심함, 허무함에서 나온 뻘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퀘스트 이거 끝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투엘이 오면은 투엘은 어느 정도 지시를 명확히 하고 선수들이 투엘 말까지 안 듣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진짜 누구 데리고 와도 말 안 듣죠. 그 퍼거슨 데리고 와도 말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때려야 돼요. 말을 그렇게 안 들으면. 그리고 이제 투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퍼모팅이랑 세 번째 만나는 겁니다. 되게 좋아. 파리로 데리고 온 것도 투엘 아닌가요? 네. 네. 왜 이렇게 잘 안 쓸까? 이제 쓰겠죠? 잘 쓰죠? 그럴까요? 지금 톱이 슈퍼모팅이잖아요. 슈퍼모팅이 제일 베스트 옵션 아닌가요? 맞습니다. X됐네. 무슨 슈퍼모팅이 또 근데 저는 오바메양 안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도 마네보단 잘하니까 지금. 슈퍼모팅을 이제 마인츠 그리고 PSG 이어서 미네네스까지 만나게 됐고 슈퍼모팅은 뭐 월드컵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축구 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계속 잘해요, 아직.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겔스만을 지도자로 이끈 게 투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선수 은퇴를 결심했던 나겔스만을 한테 이제 투엘이 너 다음 경기 분석해봐 했는데 이제 은퇴하려는 선수가 분석을 잘해가지고 투엘이 좀 지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나겔스만이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그래서 투엘은 뭐
미넨으로 왔고 뭐 여러분들 예상대로 잘할 것 같긴 한데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겔스만 연결팀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트넘, 뭐 레알, 첼시 이렇게 링크가 되고 있는데 나겔스만은 어디 갈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갈 것 같아요. 저도 이 세 팀 중에서는 제일 가능성 높은 건 토트넘. 왜냐면 레알하고 첼시가 안 데려올 것 같아요. 토트넘은 감독이 좀 급해서라도 데려갈 것 같은데 솔직히 레알은 나겔스만보다 좀 더 나이 많고 경력 많은 감독을 원할 것 같고 첼시는 포터를 경질을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토트넘. 저는 이제 최근에 레알 관련 기사를 봤는데 레알이 이제 페레즈 회장이 선호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지단. 전 지단 3기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단 3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레알 팬들은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알은 지단 3기라고 보고 첼시 안 자릅니다. 안 자를 것 같아요. 미국 아저씨가 고집이 세가지고 안 자를 것 같고. 토트넘? 저는 뭐 가장 유력하다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클럽 중에서 감독 자리 비면 쉬다 갈 것 같아요. 뭐 막말로 뭐 지금 도르트문트 테레시 잘하고 있지만 네. 도르트문트 감독 잘리면 나겔스만 갈 수도 있고 저는 당분간은 쉴 것 같아요. 최근 한 2시즌 안에 부인 기사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또 젊고 좋은 매물이긴 한데 본인이 조금 더 신중하게 클럽을 골라서 왜냐면 미네에서 좀 충격 사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쉬다가 독일 클럽이나 아니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EPL에서 좀 꽤 나쁘지 않은 클럽이라던가 저는 일단은 조금 쉬다 갈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 세 클럽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나겔스만이 바로 취직을 좀 할 것 같은 게 어쨌든 젊은 감독이고 젊은 감독들은 이 시간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축구를 좀 어쨌든 현직에서 못하고 있는 시간들이. 그래서 물론 미넨에서 토트넘이면은 엄청난 다운그레이드긴 하지만 좀 다운그레이드. 독이라니까요. 독. 그래도 저는 어쨌든 뭐 토트넘 자체가 완전 뭐 하위권 팀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아쉽긴 해도 빨리 자리가 공석인 토트넘으로 옮기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이미 나겔스만을 2차례 정도 포체티노 나가고 나겔스만 접촉했다가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뉴 나가고 또 나겔스만 접촉했다 또 거절당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제 3고철을 하면은 토트넘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진짜 나겔스만이 쓰는 케인 손흥민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가더라도 그냥 다음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부임을 했으면.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위약금 줘야 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투엘이 첼시에서 중도 부임해서 우승한 게 신기한 거지. 사실 중도 부임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겔스만 입장에서도 사실 뭐 레알이든 첼시든 토트넘이든 좋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중도 부임을 할 필요가 있나. 그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지금 나겔스만 꽃놀이패잖아요, 완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맞아요. 시장에 자기급의 매물이 없어요, 아예. 그건 맞아요. 그리고 첼시랑 레알은 지나면 지날수록 성적 더 떨어지고 감독 더 찾을 거고 토트넘은 너무 급하다 지금. 오퍼 더 올릴 거다 계속. 꽃놀이패다. 기다리면 기다리는 대로 좋고 지금 카도 좋고 최고다. 더 기다린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나겔스만까지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겔스만이 어렸을 때 바이에른 미넨 엠블럼이 그려진 이불을 덮고 잤다고 하네요. 그거밖에 안 파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미넨 또 팬카페 회원 아니겠습니까? 네. 대작 새끼. 제가 그래서 미넨 팬카페에 들어가서 반응을 보니까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독이 나가면 뭐 코바치 잘렸잖아 이럴 때랑 좀 반응이 다르게 그냥 아쉽다. 그러니까 나겔스만 미넨 팬이었고 젊은 감독인데 이 정도 성과가 나오니까 투엘보다는 떨어지고 그래서 잘릴 수밖에 없는 게 아쉽다. 나중에 다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사실 경질하는 거 보면서 약간 생각이 났던 게 첼시가 램파드를 경질할 때가 조금 생각이 났거든요. 아니, 왜냐면 근본 없는 팀이랑 비교 아니 근본이 없다. 자제 좀요. 아니 어쨌든 둘 다 좀 클럽에서 좀 클럽과의 원래 관계가 좋기도 했고 근데 또 성적은 좀 불만족스러운데 후임이 투엘이니까 또 거기서 또 팬들은 또 만족하고 근데 사실 첼시는 램파드랑 헤어질 때 그래도 괜찮게 헤어졌는데 괜찮게요. 괜찮게 헤어졌죠. 괜찮죠. 첼시 입장에서 괜찮은 거. 아니 램파드도 램파드 동의를 했어. 상처 받았을걸요? 램파드도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짜는 게 맞았다. 나겔스만도 상요 합의입니다. 그래요. 근데 상황 나겔스만은 받았고. 좀 갑자기 이제 모르고 있다가 경질을 당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젊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다시 또 와서
장기 집권을 하는 그림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관계가 다시 맺어지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 팀을 좋아하는 뭐 감독들이나 팀 레전드 출신이냐 그런 건 전 아껴 써야 된다. 맞습니다. 요즘 많이 느낍니다. 램파드의 경우도 그렇고 밀란이 한동안 그랬죠. 밀란도 인작이 한동안 내 스타를 다 날렸어요. 셰드로프도 아 너무 아쉽잖아. 뭐 유베도 피를로도 날렸고. 에이 다급이 다르죠. 인작이 날린 거. 그래서 레전드는 진짜 아껴 써야 된다. 확실히 얘가 감독 커리어를 먹고 와서 빅클럽에 감독을 할 수 있을 때 실험을 해봐야 된다. 제라드 언제까지 묵힐 거죠? 제라드는 좀 더 돼야 됩니다. 아, 그러다 썩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이제 노리고 있는 건 제라드 아니면 사비 알론소. 아, 감독하고 있기 레버쿠젠. 때문에. 알론소 레알 얘기도 있던데요? 알론소 레알? 네. 안 가겠죠. 알론소랑 리버풀 알론소는 사이가 괜찮아요. 어디 레전드입니까? 리버풀은 아닙니다. 근데 리버풀에서 챔스 들었잖아. 스페인 레전드. 사이가 안 좋지 않나요? 레알에서도 들지 않았나요? 안, 못 들었어. 레알 가서 못 들었어. 아, 그러네요. 아, 딱 미넨에서, 가고 들었나? 미넨에서 못 들었고. 못 들었죠. 펩 때죠. 네. 네, 네. 펩 때. 근데 알론소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본인 잘했어요. 우승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알론소 리버풀 감독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5, 6년 뒤 빠르면. 다들 아르테타를 노려보세요. 그렇게. 갑자기 띵 하고 뛰어나오게. 아니, 아르테타는 아스날하고 에버튼에서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노려라. 그리고 리버풀은 감독할 제임스 만한 밀러. 레전드가 없어요. 제임스 별로 밀러. 생각보다. 켄이 망했죠? 케니 달글리시요? 네. 케니 달글리시 그래도 진작에 우승 한번 계세요. 시켰잖아요. 네. 예, 예. 아, 그 얼마 전에 자선 경기 했거든요. 자살했다. 근데 얼마 전에 자살했는데요. 자선 경기 감독이 케니 달글리시였어요. 아. 그리고 제라드가 골을 넣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슈는 이제 콘테 경질입니다. 그 인터뷰의 경질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되게 인터뷰가 공격적이었고, 선수들이 그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토트넘에서 이제 오피셜로 경질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했던 점은 스탠리니가 감독 대행으로 시즌을 마무리한다. 메이슨과 스탠리니 공동 감독까지는 아닌 것 같고, 스탠리니 감독, 메이슨 수석 코치 느낌으로 이런 체제를 운영을 시즌 마지막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즌이 끝나면 스텔링이 나가는 건가요? 아마? 일단 콘테 계약이 원래 올 시즌까지였기 때문에 아, 스탠리니도 그거와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저는 스텔리니가 이 기회에 그냥 감독이 감독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른 팀을 나가서 그냥 감독으로 자기가. 아, 내가 콘테 때문에 가르쳐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는 타이밍이 왔다. 내가 주인공이다. 네. 아, 스탠리니가 굉장한 콘테 지지자, 그렇죠. 콘테와 계속 함께 오래 했는데 이건 선택은 좀 의아한 면도 있고. 뭐 이건 기회야 했을 이게 수도 신호탄이다. 있죠. 네. 같이 안 나간 게. 방수 경고. 손절각을 잘 잰 것 같아요, 저는. 손절각이 잘 됐다. 네. 이게 콘테가 인터뷰에서 사실상 지금 상태로 성적을 낼 자신은 없는데 돈은 받아야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는 콘테가 앞으로 좋은 팀 감독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죠. 이전에 이제 저도- 토트넘 이상급은 그쵸. 못한다. 이 정도로 깽판을 쳤는데 사실 유베, 첼시, 인테르에서 토트넘이면 내려왔는데 솔직히 더 내려갈 것 같고 스텔리도 이거 보고 이제는 손절해야 된다. 아. 이제는 내가 독립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트넘은 나겔스만이 가장 유력한 상태라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콘테 경질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잘하겠죠. 이제.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스텔리니가 감독 대행을 잠깐 했었죠. 콘테가 네. 아플 때 신장염이었나요? 담낭염. 담낭염. 네, 그거 수술 받으러 갔을 때. 근데 그러면 뭐 출전 시간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폼 떨어지면은 스탠리는 워낙에 또 뭐 손흥민 교체로도 쓰고 뭐 워낙에 또 변화를 많이 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완전 스타일 자체를 뭐 분석을 해서 이 감독은 이런 스타일이다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스탠리라는 인물을 처음 봐가지고. 네. 근데 저는 손흥민의 출전 시간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일단 스텔리니보다 중요한 건 다음 감독 누가 오냐. 손흥민한테는 엄청 중요하고 스텔리니 때 어차피 시즌이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게 해서 나겔스만 경질, 12 오피셜, 그리고 콘테 경질까지 해축 이슈로 좀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코너 여기까지 해보고요.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 K리그 겉핥기입니다. 이 코너는 이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슈들을 분석해보는 코너인데 오늘 주제는 K리그입니다. 월드컵에서 16강이라는 업적 이후에 올 시즌 2023 시즌 개막한 후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A매치 기간에 K리그 얘기를
두 편에 걸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편, 현재 4라운드 순위까지 1위에서 6위까지를 얘기해볼 거고요. 다음 회차에 7위부터 12위까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라운드, 2라운드 총 12경기에서 총 16만 명 입장을 했습니다. 평균 관중이 10,000명이 넘었고요.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11%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올 시즌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K리그 보러 갈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 승현이는 보러 갔다 왔죠, 네, K리그를? 갔다 왔죠. 전설의 경기. 전설의 경기. 네. 서울대 울산을 보고 있고. 또 다른 분 뭐 K리그 보러 갈 계획 있으신 분 있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K리그는 한국 리그잖아요. 네. 그래서 응원전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뭐 동해안 더비, 현대가 더비, 경기. 슈퍼매치 이런 조금 재미있으면서도 또 경기도 좀 재밌고 이런 경기들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좀 더비 매치가 조금 멋있잖아요, 이름이. 네. 동해안 더비 뭐 이런 거 멋있잖아요. 동해안 더비 같은 경우에는 포항 아니면 울산일 텐데 멀어요. 거기까지 보러 갈 계획이신가요? 뭐 갈 수도 있죠, 여행 겸 해서. MT를 그쪽으로 갈까요, 저희?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근데 가야 돼요. 경기 일정 있나요? 근데 K리그가 폐막이 언제죠? 가을에 합니다. 가을 언제죠? 11월? 한 그때까지 하나? 아닐 테요. 그게 만약에 뭐 추석 때 경기 있으면 가서 보려고. 왜냐면 제가 부산이기 때문에 멀어요, 부산이랑. 울산은 가깝죠. 멀어. 뭐 여튼 1라운드 울산 전북 공식 개막전 2만 명 입장했고요. 서울 인천 경인 더비죠. 역시 2만 명 입장했습니다. 4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대구 구장이 10,000원. 것처럼 K리그가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1위 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울산 현대입니다. 와우. 작년 우승팀이죠. 현재 4경기 12점. 즉 4승. 4연승 중입니다. 감독은 홍명보 감독님이고요. 키플레이어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베스트 11 아닌가? 뭐 제가 많이 이렇게 갖고 많아. 키플레이어라기보다는 선수들을 좀 얘기해보자면 좀 유명한 선수들이 많죠.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많고 네. 조현우, 김태환, 김영권, 서령우, 이청용, 엄원상, 주민규, 마티나다. 바코. 정승현, 뭐 루빅손 뭐 이런 선수 등이 있습니다. 일단 올 시즌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울산 문수 축구장 네.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음. 경기 보기 되게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경기장이긴 한데 분위기도 좋고 작년 우승팀에다가 현재 올 시즌 주민기 선수까지 영입을 하고 주민기 선수가 또 골을 간간히 넣어주고 있으면서 올 시즌도 우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올 시즌 우승 후보 1순위라고 네. 보이는 팀입니다. 아체미 2회 있고요. K리그 3회 있어가지고 올 시즌에 이제 아체미 여름에 시작하지만 아챔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팀을 하나 꼽으라 하면은 울산이 뽑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좀 얘기해 보실래요? 태화강이 있죠. 울산에. 울산 말고 울산 현대에 대해서 말해보시겠어요? 울산 올 시즌 작년에 우승할 때는 뭔가 어떻게 우승했다 그냥 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아예 수준이 훨씬 다른 잘한다. 팀들보다. 네. 압도적입니다. 정말. 영입이 주민규를 제외하고 솔직히 크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합니다. 주민규가 너무 잘해요. 그냥. 저는 일단 울산하면 생각하는 건 만년 2위. 이런 아, 게 생각이 나요. 그쵸. 왜냐면 계속 전북이 계속 해먹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아침 우승할 때도 리그를 못 먹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래? 2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울산의 응원이 풀린 거. 저는 일단은 K리그를 막 거의 챙겨보지 않는 입장으로서 순위표 1위에 전부가 없는 걸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이동국이 되게 대단한 선수잖아요. 그쵸. 이동국 때문에 전북이 너무 일단 팬도 많고 스타 선수들 계속 다 데려가고 누구 잘한다 하면 전북 갔대 막 이런 얘기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K리그가 조금 보기 싫었던 것도 있어요. 사실 우승 경쟁이 너무. 그러니까 거의 전북은 1위가 확정이고 뭐 아챔 것만 경쟁을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울산이 또 작년에 우승을 했고 네. K리그 관중수가 올라간 것도 물론 뭐 쿠팡 플레이 마케팅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해제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울산이 우승을 하고 전북이 좀 많이 떨어짐으로써 K리그 판도가 좀 바뀌었다.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울산의 조금 선전이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고 저 역시도 조금 이제 최근에 K리그 소식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울산이 확실히 팬들이 이제 그토록 바라던 우승이 됐으니까 약간 응원에 혈이 뚫린 느낌이 아닌가. 연속 우승도 가능하다. 앞으로. 그죠. 네.
이번 K리그 시즌이 창단 40주년 시즌이라고 해요. 와. 그래서 이번 시즌 우승한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울산이 일단 독보적인 상태이긴 합니다. 아직 4경기밖에 안 했지만 바로 2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 FC 서울 4경기 9점. 일단 감독님은 안익수 감독님. 지난 시즌 성적 9위로 마감했습니다. 좀 아쉬웠지만 현재 4경기 3승 1패로 2위 단독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패가 울산이죠? 그렇죠. 그 경기죠. 그 경기. 승현이가 보러 네. 갔던. 네. 승현이도 이제 서울 팬이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네, 대구 팬 아니세요? 두 경기 아니, 대구 팬, 경기 어디 팬은 아닌데, 대구 경기 보러 간 적 있으십니까? 직관이요? 아, 직관은 한 번 했었죠, 대구에 있을 때. 서울 몇 번 하셨죠? 서울 2번 했습니다. 서울 팬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직관했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꾸 영업을 하고 있어요. 대구 팬 하시죠 그냥. 아, 대구 그 사람이. 동아리 같이 들어와라. 아니, 직관 그것도 동아리. 그렇고, 뭐, 이제 서울 팬 해라. 아. 그리고 제가 봤던 경기가 서울이 졌잖아요. 아. 그건 단순한 해프닝이다. 아. 좀 역대급이긴 했죠. 네, 좀 신기한 장면이긴 했죠. 네. 그래서 만약 그 실수가 아니었다면은 비겼을 테고 비겼을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후반부에 일어났던 근데 실수였어요. 울산이 밀고 있지 않았나요, 계속? 공감을 못하는데요? 절대 안 비겼을 거예요. 졌어요.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여튼 분위기가 좋다는 것 자체는 부정은 못할 거예요. 분위기 시즌. 좋아요. 키플레이어를 보자면 뭐 오스마르, 기성용, 나상호 국가대표급 선수고 이태석 선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황의조 선수 뭐 골은 없지만 조만간 골 넣을 정도로 활약이 좋고요. 김주성 선수 아 김주성 좋아요. 지금 이한범 선수 부상으로 김주성 선수가 왼발 센터백인데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임상엽 선수 간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고 이번 U20 대회에서 좀 큰 활약을 펼친 강성진 선수 돌아와 복귀를 했는데 이제 다음 라운드부터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임상엽이 그 선수인가요? 포항에 있던? 맞습니다. 아. 수원에 있다, 포항에 있다. 네. 혀 짧은 선수. 그렇죠.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 뭐 일류첸코 선수가 기대한 것보다 좀 안 풀리고 있고 오히려 박동진 선수가 잘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고 골키퍼가 불안하다. 이 점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K리그 좀 계속되는 흥행을 위해서는 서울이 올라와줘야 된다. 관중 동원이 제일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대도시니까. 그래서 이런 대도시 팀들이 잘 돼야 된다. 성적을 어느 정도 뽑아야 된다. 공감 안 해주시나요? 네. 여기 서울 사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아, 그렇네요. 근데 그 일류친코가 그 선수죠? 그 지난 시즌에 전북에서 데리고 와서 그렇죠. 아니, 좀 잠깐 잘하지 않았나요? 잠깐 초반에 잘했다가 네. 올 시즌에는 아직 폼이 좀 안 오르는 느낌입니다. 아, 그리고 잘 못 그 쓰는 거 아닙니까? 감독이? 네. 감독이 음해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 포항 때 맛이 안 나잖아요. 포항 때 맛은 못 살려요. 그 맛은 또 김기동이란 엄청 MSG 강한 맛이 있기 때문에 감칠맛. 안익수는 뭐 그럼 뭐 전라도 손맛 이런 거. 여튼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뭐 시즌 옛날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즌 전에 스쿼드 상으로는 무조건 4위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스쿼드고 지금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나갈 수는 없겠지만 우승 경쟁권도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처음에 평가받았던 우승 경쟁권 팀 중 하나인 전북이 오늘 다룰 만한 성적이 아니거든요. 하위권을 완전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그대로 간다면 우승 경쟁도 가능하다. 그리고 주장에 대해서는 불만 없으십니까? 주장은 일류첸코죠. 네. 네. 불만 없습니다. 외국인 주장. 외국인 주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스마르가 주장을 했었고요. 아디는요? 아딘 아디 너 주장 아직 아니요. 주장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뒀는데 없나요? 흑인 차별이네. 인종 차별보다 그 지소. 당시는 생각해보면 뭐 이을령 선수라던가 아, 그렇죠. 뭐 김진규 선수라던가 그러네요. FC서울에 내려오라 하는 베테랑들 많았었고 지금 현재 대구 FC 주장도 세징야 선수. 그거는 사실상 한국인이시니까. 근데 일류첸코 주장인 게 뭐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가도 싶긴 한데 다 네.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랑 술 먹을 때 얘기했죠. 아 그랬나요? 네. 기성용도 거절을 했고 고요한도 이미 했었고 오스마르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상호는 이제 힘들었겠죠 작년에. 그 대화를 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일류체코 선수가 좀 걸맞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약간 감독의 전략적 선택도 있었다고 봐요. 아 팬들이랑 대화를 할 때.
아, 일부러 언어적 장벽을 세운다. 중요한 이번에 점에서 너무 와라. 깜짝 놀란 거죠. 나상호 선수와 대화를 시도하길래 안 되겠다. 외국인을 해결했다. 그게 아니라 황의조 선수가 올 여름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율리첸코 선수와 황의조 선수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현 폼으로 봤을 때 황의조 선수가 더 우위란 말이죠. 근데 율리첸코 선수랑 황의조 선수가 공전이 어렵다면은 아무래도 황의조 선수를 선택할 거면 율리첸코 선수가 벤치로 물러날 확률이 많고 지금도 전반전 끝나고 벤치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에서 주장이니까 참아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장을 감투를 씌워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 안 해주시나요? 네. 그래서 뭐 서울 굉장히 기대되는 시즌이고요. 그 다음에 3위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지금 4경기 승점 8점이고요. 감독은 이은성 감독이고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2위였습니다. 김찬성무와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K리그1으로 승격했고요. 키플레이어는 주세종, 월드컵 멤버 조유민, 그리고 이진현 선수, 뭐 해외에 있다가 온 선수, 이진현 선수까지 있고요. 더 많은 선수들이 요즘 잘하고 있는데, 일단 이 선수 3명을 가져왔습니다. 대전이 이제 축구 특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2003년에 평균 관중이 19,000명, 시즌 총 관중 42만 명, 평일 최고 관중 43,000명,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별명이 나서 축구 특별시라는 별명이 있는데, 한동안 2부 리그에서 좀 허덕이다가, 다시 이번 시즌 올라오게 되면서, 이번 시즌에 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승격하게 되면 뭐 100억을 쓴다. 부자고 다니니까요. 뭐 일단 기업 구단이니까요.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활발한 이적 시장을 보내진 않았지만 승격을 같이 한 선수들을 모두 잡고 현재도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감독 하나 바뀌었다고 팀이 확 달라졌나요? 그 전 감독을 디스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좋은 성적을 우리나라 레전드지만 욕할 건 해야죠. 누구였죠? 황선홍 씨가 정말 죄송스럽지만 황새가 있죠. 네. 세국 정책의 황선홍 선생. FC 서울 팬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대전 그 홈팬들이 네. 응원가 부르는 거 봤었는데 여기 확실히 빡세더라고요. 응원 분위기가. 할 게 축구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리고 계속 승격을 못 하다가 이제 일부 와서 보니까 그죠. 응원이 엄청나다. 그 다음에 이제 4위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4경기 8점으로 승점은 대전과 동일하고요. K리그 5회 아침 3회로 엄청난 누구와 함께 이룬 성적이죠? 황선. 엄청난 명문팀이죠. 현재 감독은 김기동 감독님입니다. 지난 시즌 3위를 했어요. 이것도 기적이었죠. 이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이 포항 스틸러스는 모기업의 재정 악화가 심해서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힘들고 계속 내주는 상황인데도 지난 시즌 3위, 올 시즌 4위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에는 뭐 제카, 김승대, 고영준, 이호재 뭐 이런 선수가 있는데 이호재 선수가 이번 시즌에 교체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득점 2위입니다. 3골로 득점 2위고요. 포항 스틸러스는 이 팀이야말로 감독은 축구 노름이다. 만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게 축구는 감독 노름 아닌가요? 축구는 감독 노름이죠. 네,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를 증명하고 있는 게 포항 스틸러스. 김기동 감독님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뭐 이 점을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위 광주입니다. 광주FC 4경기 6점. 이종효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지난 시즌 K리그2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승격을 확정했고요. 지금 K리그1 올라와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에는 마산이, 엄지성, 허율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엄지성 선수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아사히 선수도 얼마 전에 엄청난 골 터트리면서 해트트릭까지 보여주면서 되게 이슈가 됐고 여기도 감독 인터뷰가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서울전 끝나고 서울이 이겼죠. 2대1로. 네. 2대0으로 이겼죠. 끝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축구하는 팀한테 져서 분하다. 서울을 저렇게 축구하는 뭐라고요? 좋은 발언. 그래서 이슈가 좀 됐죠. 아니스 감독님은 후배의 생각을 존중한다라고 했나요? 굉장히 포용력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있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이게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이제 또 재밌는 게 맨날 순위표 위에 있던 전북이었고 승격팀이 2팀이나 있어요. 네.
상위권에. 5위에 광주, 그리고 3위에 대전. 혹시 이 말은 좀 전북 강등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어떠한 의도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확대 해석을 그렇게. 전북은 이게 신기하다 그거죠. 명문팀, 강호팀이라고 볼 수 있는 두 팀, 전북, 수원이 하위권. 어디요? 거지구단 개랑 삼성이요? 명문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 네. 네. 수원이 꼴찌죠 지금. 수원이 꼴찌. 근데 그 아사니 선수는 한국인인가요? 아니요? 아니, 용병이죠. 뭔 아니, 드립이에요, 그거는. 아니 드리네 몰라요. 아씨가 있겠다. 아사히 선수는 알바니아 선수입니다. 알바니아. 죄송한. 저 리스펙을 보여주세요. 개인이 손가락 있지 않습니까? 못하잖아. 지금 핸드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산이 받침도 없어가지고 검색하기도 편할 텐데. 아니 그 배구 선수 중에 김산이 알아요. 외국 선수 중에 김소니아도 있죠. 그렇죠. 알바니아. 네. 유럽 선수네요 또. 예. 뭔 소리예요, 그게. 세계지리에서 지리를 좀 잘 알아요. 그렇군요.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지. 아니, 아씨가 어딨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 문세는 알바니아 얘기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몰라요. 그냥 크로아티아 얘기할 건데, 그런 거죠. 네, 기대는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뭐 아까 승훈 형이 얘기했던 대로 전북이 너무 안 좋아요. 제 다음 화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도 감독이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다. 우리 디 마테오가 감독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위 대구FC입니다. 4경기 승점 6점. 최원검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지난 시즌 8등을 했지만 현재는 6위까지. 일단 전북을 홈에서 잡은 업적을 보여줬죠. 키플레이어로는 세징야, 고재현, 이근호, 에드가, 오승우 골키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이근호인가요? 네. 그 네. 러시아 그쵸. 작근호 말고. 아기 피부. 네. 네. 그 이근호 선수가 대전에서 지금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중 동원력이 대단하다. 대구가 요즘에. 구장도 세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시기적으로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야구 못했어요? 네, 그쵸. 왜냐면 대구가, 원래 대구 시민들의 스포츠는 항상 삼성 라이온즈였거든요. 그죠? 삼성이죠. 워낙 성적이 좋고, 계속 우승하고 했으니까. 근데 삼성이 이제 야구를 못하게 되는 타이밍에, 어떻게 대구가 새 구장을 짓게 됐고, 그리고 그 시즌에 3등인가 4등 했습니다. 그럼 딱 성적도 딱딱 그 아다리가 맞춰지면서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축구도 재밌다. 올 시즌 삼성 기대해주세요. 지금 시범 경기 1등입니다. 원래 9연승인가 8연승 8연승. 1등이 맨날 망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봄 대 봄성인가요? 근데 롯데는 시범 경기도 못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 그쵸. 지금 그렇지 않나요? 두산도 못 허덕이고 있고. 저는 올해 삼성 나쁘지 않다. 네. 아, 막간을 이용해서 살짝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기대 안 하셔도 되고요. 기대해야죠. 네. 그리고 이 세징야가 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같이 선수를 세징야 지금 중견수 에드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징야가 구자욱보다 잘한다. 구자योग 에드가 비슷하다. 맞자욱보다 세지아가 잘하는 연봉도 비슷할걸요? 구자욱이랑? 구자욱 많이 받지 구자욱 않아요? 훨씬 구자욱이 많이 120억에 5년 120억. 와. 근데 세징야도 한 2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봉이 거의 제가 봤을 때 구자욱이 축구하는 게 낫습니다. 네. 피지컬 좋기 때문에. 구자욱 축구 전 반대입니다. 구자욱 에드가 투탑. 지금 구자욱을 크라우치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레저 하다가 스포츠 하면은 되겠어요? 구자욱이? 이 방송 그냥 광역 도발하는 방송인가요 오늘? 네, 당신이 네. 광역도발 원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다 했잖아요. 가리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해서 대구까지 6위 대구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중간에 헛소리들도 하고 다 내보내줄 거죠? 일부 내보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산이 나와야죠. 아산이 내보내도 됩니다. 궁금했는데. 그 자랑이라고. 아니 궁금할 수도 있죠. 아산이 인정. 그래서 K리그 좋아하시는 분 저 멍청한 사람의 발언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FC 팬분. FE 서울입니다. 나우송씨 FE 서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코너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녹음을 길게 했어요. 코너도 코너고 오늘따라 헛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항상 마무리 때 얘기하는 게 있죠. 새 멤버 오늘 면접을 전부 받고요. 곧 최소 2명에서 3명 더 들어올 것 같아서 더 풍성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 영입을 하네요. 뽑아도 왜 주전 멤버가 로테이션이 안 돌아가는데. 그게 참 걱정입니다, 저도. 첼시식 이적 시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겨울부터 승훈이 형님을 시작해서 꽤나 많은 자원을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사놓고 이제 챔스에 등록 안 하는 거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로테이션에 합류한 건 승훈이 형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민재 있지 않나요? 민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3번 뛰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 민재 씨는 바빠요, 연습하느라. 맞아요, 바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멤버들과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 편집 안 해도 되는 방송, 좀 그런 방송을 꿈꿔봅니다. 저는. 변수가 없는 방송.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가 축구 볼 때 40화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금요일날 41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